나쁜 소녀는 나쁘지 않다. 마이클 모퍼고는 영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100여 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다. 1976년 도시 어린이를 위한 농장이라는 자선단체를 시작해 청소년 교육 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작품으로 나비사자, 잔치바, 아주 특별한 시위, 오늘 아침에 고래를 만났습니다 등이 있다. 줄거리. 너희에게 이 하라비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라비는 어렸을 때 한마디로 나쁜 놈이었어. 이 하라비는 1943년에 태어났어. 지금과 아주 다른 세상이었지. 선생님들은 내가 뭘 하거나 입을 열 때마다 나를 야단쳤어. 참다 못해 대들면 선생님들은 기다란 자로 날 후려쳤지. 난 멍청하고 쓸모없고 어디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자리만 차지하는 녀석이었던 거야. 학교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음악 수업이었어. 웨스트 음악 선생님은 날 좋아해 줬어. 내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날 특별하게 여겼어. 선생님은 내게 악기 보관실을 담당하게 했어. 선생님은 필요한 악기가 있을 때마다 내게 악기 보관실 열쇠를 줬어. 난 북을 칠 때가 제일 좋았단다. 선생님은 내가 리듬감이 정말 좋다고 말했어. 그런데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서 나는 정말 슬펐단다. 그 시절에 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단다. 시장에서 손수레에 있는 오렌지를 하나 훔친 거야. 경찰관은 나에게 나쁜 녀석이라고 욕을 하며 내 귀를 잡아 끌고 우리 집으로 갔어. 엄마도 내게 욕을 하더니 내 무릎 뒤를 후려쳤어. 다음날 전체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 내가 나쁜 녀석이라고. 나 때문에 학교 전체가 수치스러워졌다고 했어. 그리고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내 손등을 자로 때렸어. 악기 관리실을 맡을 자격도 없다고 했어. 나는 악기 보관실 열쇠를 가져와 제일 좋아하는 북을 꺼내 학교가 떠나가라 힘껏 쳐댔어. 북을 치면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을 빠져나왔단다. 집으로 가는 내내 북을 쳤어. 그 일로 퇴학을 당했지. 다른 학교들도 똑같았어. 이미 내게 문제아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었지. 14살이 되자 난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어. 낮에는 정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밤이 되면 거리로 나가 말썽을 피우거나 싸움에 끼어들었어. 어느 날 저녁 길가에 멋진 스포츠카가 서 있었어. 차를 몰고 나가 자랑했고 조수석에 있는 고급스러운 만년필을 가지고 빠져나왔어. 만년필을 팔아 제법 많은 돈을 주게 되었지. 나는 계속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댔어. 1, 2년 만에 나는 완벽한 도둑으로 거듭났어. 진짜 나쁜 놈이 된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밤 내 행운도 끝이 났지. 경찰을 피해 어느 집 담을 넘어 온실에 숨어 들어갔는데 파자마를 입은 남자아이가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는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수감되었단다. 판사가 말했어. 너를 가르쳐 주셨던 웨스트 선생님이 내가 정말로 나쁜 애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너는 이제 겨우 16살이야. 소년원에서 1년간 배우고 생각할 시간을 줄게. 소년원에 있는 동안 생각을 참 많이 했지.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내가 멍청한 건가? 아니면 나쁜 건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착한 면이 있는 걸까? 거의 한 달 동안이나 누구에게도 말을 건넨 적이 없었어. 매일 아침 2마일을 달리고 몇 시간 동안 벽돌을 쌓고 주방에서 빵을 굽고 채소밭에서 잡초를 뽑았지.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지. 우리에게 자유는 없었단다. 최악의 순간은 같이 있는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잠들 때까지 우는 소리를 듣는 거였어. 아침 식사 전에 2마일을 달리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해변을 빠르게 달릴 때는 정말이지 날아갈 것 같았어. 빠르게 달리다가 내가 일부러 천천히 달리는 구간이 있었어. 바로 마곡간 앞이지. 말을 더 오래,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 내가 마곡간 앞을 지날 때마다 말들이 귀를 쫑긋 세우며 나를 쳐다보았어.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마곡간에서는 항상 음악이 흘러나왔단다. RPC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말을 손질하거나 말똥을 치우곤 했거든.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흘러나왔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 일생 중 가장 운이 좋은 어느 날 아침이었단다. 여느 때처럼 마곡간 앞을 막 지나치는데 RPC가 나를 쳐다보더니 내게 오라는 손짓을 하는 거야. 얘야, 말을 좋아하니? 그럼 말 돌보는 일을 좀 도와주지 않으련? 매일 내가 달리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속도를 늦추고 한참을 쳐다보더구나. 알파시는 로울리 원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음날 아침부터 다른 아이 2명과 함께 말을 돌보게 되었단다. 많은 시간을 이렇게 크고 멋진 말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 정말 기뻤지. 우리는 마구간에 갈 때마다 말똥을 치우고 먹이용 건초와 식수 양동이를 가득 채워두었어. 말들은 먹성이 정말 좋았단다. 살면서 그때처럼 바쁘고 즐거웠던 적이 또 있었나 싶어. 2주 정도 흐르고 나서 RPC는 내게 말을 손질하는 걸 돕게 했어. 말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해. 그리고 말의 생각을 존중해줘야 한단다. 그럼 말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마구간에서 일한 지 2달이 되어서야 나는 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조금씩 감을 잡을 수 있었어. 어느 날 아침 RPC가 내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 얘야, 난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넌 착한 아이야. 그러고는 내게 새로운 일을 맡겼단다. 이 아이는 5살짜리 순말이고 이름은 돈베이야. 전에 있던 곳에서는 돈베이를 다룰 수가 없었나 봐. 다루기 힘든 말이었던 게지. 아마도 누군가가 돈베이를 심하게 때린 것 같아. 돈베이는 원래 순한 말이었다는 것을 알아. 너처럼 말이다. 내가 너에게 이 아이를 맡기고 싶구나. 돈베이는 먹이도 먹지 않고 있어. 나는 몇 달 동안 돈베이에게 말을 걸고 털을 손질해주면서 그저 그냥 함께 있어 주었어. 돈베이도 다른 말처럼 눈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고 대담해졌어. 그 마구간에서 나는 좋은 친구를 얻었지. 최고로 꼽을 만한 친구 둘. 바로 돈베이와 RPC지. 그러던 어느 날 돈베이가 평생 지낼 집과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을 잘 돌보는 곳으로 간다고 했어. 좋은 일이었지만 나는 마구간으로 달려가 건초더미에 앉아 펑펑 울었지. 며칠 뒤 로울리 원장은 나를 불렀어. 내가 착실하게 지내서 일찍 내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야. 난 매우 기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었어. 1~2달은 그냥 거리를 배회했어. 집에서는 나를 반기지 않아서 갈 수 없었어. 나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새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어. 어느 여름날 밤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던 나는 잠결에 말이 지나가는 소리, 말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어. 군인들이 수십 마리의 말을 타고 내 앞을 지나갔어. 행렬 맨 뒤에 있던 군인의 말은 마구 껑충거렸어. 하필 나무 뒤에서 개 한 마리가 나와 지저대니까 껑충거리던 말이 개를 쳐다보고는 크게 요동치고 쏜살같이 멀리 달아나 버렸어. 난 얼른 말을 쫓아갔고 다행히 말이 큰 도로로 나가기 직전에 따라잡았지. 나는 목을 쓰다듬고 귀를 어루만져주고는 말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했어. 말에서 떨어진 군인이 말했어. 너는 정말로 말을 잘 다루는구나. 혹시 군인이 되어 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렇게 해서 나는 입대를 하게 되었지. 믿기지 않게 운이 좋았어. 공원 벤치에서 노숙하며 거리를 배회하던 험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빛나는 칼을 차고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말을 타고 말이야. 이보다 더 운이 좋을 수는 없었지. 그런데 행운은 이게 다가 아니었단다. 내가 처음으로 행진을 나가던 날이었어. 군악대 맨 앞에서 은색 북을 치고 있는 군인을 보았을 때 난 너무 깜짝 놀라 말에서 떨어질 뻔했지. 북치는 군인을 태운 건 바로 돈베이였던 거야. 정말로 나의 돈베이였어. 행진이 끝나고 나는 마구간으로 달려갔지. 돈베이도 나를 바로 알아보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뒤로 몇 년이 흘렀어.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더니 결국 내가 목표했던 군악대에 들어가게 되었지. 결국 나는 돈베이를 타게 되었어. 군악대 맨 앞에서 런던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북을 쳤어. 내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었지. 행진하는 내내 RPC와 웨스트 선생님을 떠올렸어. 두 분이 날 자랑스러워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지난 날을 되돌아봤을 때 난 정말 운이 좋은 녀석이었어. 의미를 찾는 질문, 나쁜 행동과 나쁜 사람. 나는 시장에서 오렌지 하나를 훔쳤다.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내게 나쁜 녀석이라고 화를 냈고 내 손등을 자로 때렸다. 나는 큰 북을 치며 학교를 떠났고 퇴학을 당했다. 정비소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에 있는 고급 만년필을 훔쳤다. 1~2년 정도 잡히지 않고 도둑질을 하며 돈을 썼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혀 소년원으로 갔다. 소년원 근처 마구간이 있었고 RPC 도움으로 말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나는 RPC가 한 말을 잊을 수 없다. 난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문학대 맨 앞에서 돈베이를 타고 런던 전체에 울리도록 큰 북을 친 날은 내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행진하는 내내
웨스트 선생님과 RPC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지 살펴본다. 우리는 다양한 의미로 나쁘다라고 말한다. 나쁜 행동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지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살피면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나쁜 행동과 나쁜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다.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지, 혹은 어떤 나쁜 일을 할 때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 난감하다. 이야기 속의 나가 한 행동을 살피며 먼저 그것이 어떤 의미의 나쁜 행동인지 알아본다.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나쁜 행동과 나쁜 사람을 구분 없이 사용하며 비난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누군가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알아본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나는 학교에서 좋아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RPC는 말과 잘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나요? 비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나는 위험, 접근 금지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폭격 구역에 들어가서 놀았습니다. 이것은 나쁜 행동일까요? 나는 시장에서 오렌지를 하나 훔쳤습니다. 경찰관과 엄마는 내게 나쁜 녀석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훔치는 것은 왜 나쁜가요? 나는 도둑질을 1, 2년 정도 했습니다. 잡히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나쁜 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은 가짜 나쁜 것이 있다는 말일까요? 나는 RPC가 얘야, 난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너는 착한 아이야. 라고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RPC는 왜 나쁜 짓을 했지만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나는 생애 최고로 꼽을 만한 친구들을 마구간에서 사귀었습니다. 돈베이와 RPC입니다. 그 둘이 왜 최고로 좋은 친구일까요? 제목, 나쁜 소녀는 나쁘지 않다에서 먼저 나쁜과 나중 나쁘지는 같은 뜻일까요? 다르다면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행동을 해도 나쁜 사람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념 나쁨에 대해 깊이 탐구합니다. 나쁨의 다양한 의미를 찾고 나쁜 행동과 나쁜 사람에 대해 알아봅니다.